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탄생하게 된 것에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유효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판을 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통큰 결단의 결과일까요? 자, 지금쯤이면 사드 배치를 두고 성주에 내려가서 반대를 외쳤던 많은 정치인분들 중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지금 미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상회담은 실무급 회담이 앞서고 그리고 끝에 가서 정상들이 만나 최종 실무회담 내용을 추인하는 게 일반적 과정이죠. 미국 조야가 어떻게 조언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실무회담을 가질까요? 없이 갈까요? 평양 아니면 워싱턴 DC 어딜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저나 경제 문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챙기십시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통상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오늘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안에서 한국을 빠뜨리지 않고 잊지 않고 챙겨서 넣습니다.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김종원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잠시 후에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하는 날이죠. 잠시 후 8시부터 개회식이 열리는데요. 2부에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모저모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3부와 4부 오늘은 정치힐링쇼 국정농담이 있는 시간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조금 전 어젠가 들어오셨죠. 러시아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해서 깊은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 정치는 정치고 외교는 외교입니다만 우리들 같이 이런 서민들에게는 내수와 소비와 경제가 문제죠. 경제가 그래도 돌아가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니까 수출이 돼야 되는데 수출하는 가격의 제품이 비싸지면 수출이 어려워지죠. 어떻게 비싸지느냐? 수입하는 가격에다가 수입 관세를 올려 붙이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 철강 25% 그리고 알루미늄 부분에는 1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산만 30일간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김종원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예. 개인적으로는 제 선배님 되시고요. 군성에 그러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예. 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유예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속이 보이는 이야기 같아요. 예. 지금 캐나다 멕시코하고 나프타 개정 협상, 재협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마 지금 한 7차례, 8차례 했을 텐데요. 예. 이게 좀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파다하게 있었고요. 예. 아마 이거를 좀 카드로 쓰면 네. 좀 말 좀 잘 들을까 하는 그런 좀 고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 백악관 쪽에서 보면은 철강 관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요. 네. 우리는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국가 모양이죠? 근데 조금 지금 새로운 안보 현안이 계속 이제 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 이쪽도 동맹이긴 하지만 거기는 조용한 동맹이고. 예. 우리 동맹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동맹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 고려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정의용 실장이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예. 동맹이라는 점도 우리는 분명히 포인트로 꺼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도 네. 아마 그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3천 몇백 톤 이렇게 국내적으로 철강을 생산을 하는데. 예. 그 중에 한 1,000만 톤 정도가 중국에서 오거든요. 예. 와가지고 이게 재가공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측 시각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철강이라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다. 예. 그 공급 과잉의 장본인이 중국이다. 그런데 이 중국계
직접 미국으로 가는 거는 별로 없고 네. 우리나라 등등 이렇게 거쳐서 자꾸 재가공돼서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산업적으로 봐서 예.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면은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은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한미 FTA를 하셨으니까요. 네. 한미 FTA 조항에 보면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중국산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 수출한다고 할 때 그것이 원산지 규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관세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야 된다는 거는 아무도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뭐 한미 FTA 협정에도 그런 건 없고. 예.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거를 미국이 결국은 G20 회의할 때마다 들고 나왔거든요. 예. 철강의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좀 같이 노력으로 해결을 하자. 예. 근데 그게 좀 안 먹혔죠. 안 먹히면서 예. 아마 지금 나라를 빼고 넣고 하는데 그런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 내부에서도 산업계 쪽에서는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미국은 자체 생산으로 미국 자체 내의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고관세를 붙여놓으면은 뭐 가격은 올라갈 테고 그러니까 수요처에서는 좀 불만의 소리가 있겠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착안할 거는 우리 철강 제품 중에 다른 나라나 어디 다른 소스로 대체하기가 참 어려운 품목들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를 꼭꼭 이런 것도 집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는 꼭꼭 집어가지고. 예. 우선적으로 이해를 좀 받고, 제일 좋게는 뭐 국가 전체 이해를 받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방금 정의용 정책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가 있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다는 지금 미국과의 협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서 뭐, 지금 한번 돌아왔다 다시 가시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아마 의미 있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좀 애석한 거는 그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게리 콘이라는 그 NEC 의장. 아, 예. 사퇴한다면서요. 예, 뭐 사퇴해버렸죠 이미. 예. 예,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애석하죠. 그런 부분이 계셔야 되는데. 예. 지금 백악관의 그 인적 구조를 보면. 네. 또 11월에 이제 다가올 중간 선거에 분명히 좀 정치적인 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요번에도 그 설명하는데 보면 뒤에 뭐 철강업계하고 철강 노조들 노조분들 했고요. 예. 이게 지난 대선에서 재미봤던 그 뭡니까? 러스트 벨트 쪽. 예, 그쪽에 또 바람을 좀 일으키겠다는 포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 보면은 이게 11월까지 아직 날짜가 많잖아요. 예. 조금 그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뺄 거는 빼고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속 시원하게 그냥 강대강으로 들어붙어 가지고 뭐 서로 등 돌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네. 누가 뭐라 해도 미국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다른 데보다는 많이 개방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또 다양한 소비층이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나라도 정말 그래 그러면 뭐 그만두자 하고 등 돌릴 수 없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좀 순화시켜서 달래면서 가야죠. 어떻게 근데 이제 미국의 이 보호무역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 퍼스트다, 뭐 미국 최우선주의다, 뭐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요. 네. TPP 안 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고려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한국 GM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산 공장은 철수하기로 했고, 부평과 창원 공장도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고 있고, 미국이 상당히 우리나라를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한 10분의 1밖에 무역수지 흑자를 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는 우리가 다 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우선 우리는 이제 FTA를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뭐 쉽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뭐 그때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전달을 할 때. 네. TPP도 협정이고 FTA도 협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논리로 딜리버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선거운동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EU도 그렇고 미국이 따로 무슨 협정이라고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정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은 못 하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한국은 뭐 FTA라는 걸 딱 맺어놨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데, 그거 봐라. 자꾸 적자가 늘지 않느냐. 이런 단순 논리로 이제 몰아갔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단순 논리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이 보면 서로가 도움이 됐던 게 분명히 있는데. 네. 아마 그래서 한국을 자꾸 이렇게 표면에 내세우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해줬냐 그러면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한국 쪽 입장과 미국 쪽 입장이 상호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뭐 건 한 6년간의 연구 노력 끝에 협상 끝에 조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반미 정서나 이런 좀 미국의 우방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들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 저도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서로 합리적으로 하고, 너무 좀, 좀 무리한 그러한 논리로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게 결국은 미국한테 부메랑이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왜냐 그러면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제조 조치를 할 때 대국이면 대국답게 좀 굴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했던 거를 쭉 관찰을 해보면 예. 이분이 입장을 잘 바꾸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처음에는 확 자기의 최대 목표를 던져놓고 예. 상대편 반응 보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예. 아까 예로 드신 뭐 TPP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노력을 하면 예. 뭐 아직도 가능성은 있다. 예, 예. 뭐 그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예. 어느 정도 조정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 산하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산업부 산하에 있습니까? 지금은 산자부. 산자부 예. 소식이 있죠. 예, 산자부가 있죠. 어느 쪽에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통상교섭을 위해서는. 예. 저는 지금 뭐 정부를 떠났습니다만 제 배경이 예. 외교부 출신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경제부처들이 갖고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보 부족보다는 네. 대외적인 어떤 채널의 뭐 이 설치 내지는 관리 유지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간에 미국 통상교로하고의 채널이 제가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예. 잘 관리됐다거나 예. 뭐 급하면 전화 통화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 사이에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네.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 또 신설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좀 그런 노력이 좀 더 안시된 게 사실인 듯 합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측도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산업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통상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는가의 문제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앞장서기보다는 네. 조금 그래도 미국을 맞상대할 만한 나라들이 움직이면 네. 거기에 보조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제소로.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EU가 움직이거나 예.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같이 보조를 당연히 이제 그런 단계가 되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오파가 오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같이 가는 그 공동제소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는 분명히 무슨 실효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하면은 국제 여론상의 압박은 분명히 미국이 좀 받겠죠. 근데 네. 미국이 워낙 WTO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예.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좀 양자적으로 예. 설득하고 순화하는 노력이 우선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1월 중간선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미래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이 되고 상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에 발목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역 전쟁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거로 보십니까?
그 중간 선거 이후의 말씀이시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뭐 자유무역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논리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거든요. 예. 미국에. 예.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는 그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그걸 굉장히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하원이 만약에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네. 뭐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좀 제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보다는 좀 더 느슨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습니까? 다수가 되면. 예. 네. 원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던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프레임을 흔들어 버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